부패의 가능성을 줄이는 게 공직개혁의 시작. 며칠 전 뉴스타파에서 법원에 수상한 수의계약 사례에 대해 보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법원과 법원, 부속기관 81곳의 수의계약 비중이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는 56.8%나 되었고 사실상 같은 업체인 1, 2위 업체에 몰아준 것만 해도 무려 70억 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경쟁 입찰을 피하기 위한 구매계약 쪼개기, 소속 공무원의 일가족 업체에 계약 몰아주기 등 부정을 저지르기 위해 동원한 수법이 놀랍습니다. 뉴스타파 보도에서는 법원의 가구 구매만 분석했지만 가구 구매 이외의 다른 계약들에서도 유사한 행태가 있었을 거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수의 계약은 공직자 개인이 부당이익을 취할 가능성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비리의 온상이 되곤 합니다. 경기도에서도 작년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긴급히 마스크와 방호복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팀장급 간부가 수의 계약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입니다. 경기도는 즉시 해당 사건을 감사하고 해당 팀장을 수사 의뢰하고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경기도는 이참에 아예 이른 대상 수의 계약의 비리 발생 가능성 자체를 없애기로 하고 몇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먼저 23개 시군별로 총 7명의 수의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이른 대상 수의계약은 의뢰전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른 대상 수의계약이 훨씬 까다롭기 때문에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은 현재 G2B를 통해 공고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므로 발주부서에서 특정 계약상대를 지명할 수 없어 비리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됩니다. 아울러 2인 이상 견적 대상을 2천만 원 초과해서 1천만 원 초과로 확대해 1인 견적을 줄이고 또한 동일업체의 1인 견적 계약 건수를 연 3회로 제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가 불가능해집니다. 공직자들이 받는 월급은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나오고 권한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기에 청렴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또한 공직자 개인의 자질도 중요하지만 조달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공직자 개인이 견제 없는 과도한 권한을 갖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세금을 보호하는 일이자 공직자 자신을 보호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권한 속에서 부당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사람의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이 같은 부정부패의 가능성들을 막을 방법을 다 같이 고민하고 조금씩 실행하는 것이 공직사회개혁의 시작입니다. 다음은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뉴스입니다. 세계적인 기본소득 공론화 축제의 장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의 성공적 추진을 이끌 조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국회, 학계,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등에서 활동하는 기본소득 전문가와 마을기업 및 시민활동가 등 17명으로 구성된 조직위원회는 앞으로 기본소득 공론의 확대와 박람회 추진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자문력을 수행하게 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경기도청에서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조직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기본소득을 둘러싸고 정치적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데 좌우 이념적인 접근보다는 우리 현실에 합당한 경제정책, 복지 확대 정책으로서도 기본소득이 꼭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양극화를 완화하고 구조적으로 취약해진 총수요를 확대해서 시장의 선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결국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방식이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 경험이 있다. 아주 적은 재정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소득 분배 개선 효과가 분명히 있었고 거기에 더해서 동네 골목 상권을 중심으로 경제 활성화 효과가 엄청나게 컸던 걸 체험했다며 이를 정기적으로 시행한다면 그게 앞으로 하고자 하는 한국형 기본소득,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해 이 지사는 예산을 절감하고 기존 재원을 활용해서 소액의 기본소득을 시행해보고 유용하다고 판단이 되면 조세 감면 부분을 줄여 좀 확대하고 또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크고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동의하면 장기적으로 증세를 하는 등 단계적으로 기본소득 재원을 늘려가는 것이 좋겠다면서
우리가 K-팝이나 K-방역에서 전 세계를 선도하는 것처럼 기본소득 정책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 사이에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치인들이 결단해 실제로 정책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기본소득 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조직위원회 회의에서는 정성훈 국회의원을 자문위원장으로 강남훈 한신대 교수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심교순 도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김병도 사회혁신포럼 이사를 부위원장으로 용혜인 국회의원을 대변인으로 각각 선출했다. 자문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성훈 국회의원은 기본소득 정책이 우리의 생각보다 빠르게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며 기본소득이 국민들에게 실질적 정책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는 다음 달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다. 2019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아베 히지트 버네르지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교수가 기조연사로 나서는 등 세계 각국 전문가가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조직위원회와 경기도는 다양한 사회계층의 목소리와 정책 요구를 반영해 박람회가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뿐만 아니라 기본주택, 온라인 배달 플랫폼 등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정책 의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공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이번 박람회의 개막식과 지방정부협의회 총회,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 등 주요 행사를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한다. 또한 이달 중순에는 온라인 전시관을 공식 홈페이지에서 열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오프라인 전시관도 개장한다는 구상이다. 다음은 경기도 광명시 게임 문화와 e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광명시와 함께 건전한 게임 문화 및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도는 광명시가 구축 중인 미디어 문화 콘텐츠 단지에 올해 경기게임문화센터와 e스포츠 트레이닝 센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승원 광명시장은 8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게임 문화 및 e스포츠 활성화 추진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조수연 게임문화재단 사무국장, 이승용 젠지 e스포츠 구단 이사, 이충명 게임과 모리 힐링센터 실장도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제가 성남시장 할 때 성남시가 게임의 메카이기도 했는데 박근혜 정부가 게임 산업을 4대 중독으로 규정을 하는 바람에 대중국 경쟁에서 우리 게임 업체가 상당히 피해를 입었다며 이제는 항저우에서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미래 산업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부정적인 부분들은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부분, 미래지향적인 부분은 최대한 키워나가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게임 산업과 인재를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고 e스포츠 구단들도 활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잘 갖춰야 한다며 게임문화센터와 e스포츠 트레이닝 센터가 광명에 구축된 문화 콘텐츠 단지에 입주하게 되는데 시너지 효과를 내서 게임 산업의 메카로 e스포츠 인재들이 희망과 꿈을 안고 열심히 뛸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게임문화센터와 e스포츠 트레이닝 센터가 구축되는 곳에 행정복지센터가 새로 들어가게 돼 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 같다며 게임 산업이 비대면 문화 콘텐츠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도는 광명시의 건전한 게임 문화를 선도할 경기게임문화센터와 e스포츠 트레이닝 센터를 구축하고 광명시와 공동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10월 문을 열 예정인 경기게임문화센터와 e스포츠 트레이닝 센터는 광명역세권 광명미디어 아트밸리에 구축되는 국내 최대 규모 미디어 문화 콘텐츠 제작센터 내에 43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된다. 경기게임문화센터에서는 게임 과몰입 치유, 상담, 게임 커뮤니티 지원 등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 또 e스포츠 트레이닝 센터에서는 e스포츠 아마추어 선수 연습 공간을 제공하고 연관 산업 종사자, 육성 교육 등 경기도 e스포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도는 광명시의 게임 문화와 e스포츠 활성화를 지원하며 e스포츠 대회 공동 유치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광명시는 아동, 청소년 지원 사업과 연계한 건전한 게임 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모델 구축, e스포츠 관련 다양한 시민문화 행사, 개최, 운영 지원, 경기 게임 문화센터 및 e스포츠 트레이닝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정책적 지원 등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외국인 고용 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 진단 검사 행정명령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도내 외국인 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3월 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불법 체류 외국인의 경우 이 기간 동안 진단 검사를 받을 경우 단속, 유예 등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용철 경기도 행정일 부지사는 8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외국인 고용 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 진단 검사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부지사는 경기도의 적극적 노력에도 최근 남양주와 동두천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확진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행정명령은 집단 감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해 외국인 노동자와 사업주,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도내 사업주는 사업장 내 불법 고용 중인 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외국인 노동자가 3월 22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하며 외국인 노동자 또한 이에 응해야 한다. 행정명령 대상은 도내 약 2만 5천여 곳의 외국인 고용 사업장과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 8만 5천여 명으로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 포함 시 대상자는 증가할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다. 검사는 사업장 주소지 또는 외국인 노동자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임시선별 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검사비는 무료다. 검사소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 기준수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특히 단속 때문에 검사를 꺼리는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행정명령 기간 동안 코로나19 검사와 이후 격리치료에 적극 응하면 출입국 외국인 관서 통보나 단속을 유예하는 등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 집중 방역 기간에는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을 유예하는 한편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고용 중인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코로나19 검진을 받게 하면 이후 단속에 적발돼도 고용주에게 범칙금 감면 등의 배려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또한 위반으로 감염병 발생 시에는 검사, 조사, 치료 등에 소요되는 방역 비용 등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